자, 회의관리 1급 문제 61번부터 7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61번입니다. 다음 중 일용 근로자 우여문에 납부해야 될 세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9월 6일에 근무를 했고요. 자, 우여문 거 한번 봅시다. 산식을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산식은 이제 내가 받은 금액에서 얼마만큼 빼면 돼요? 비과세 15만원은 기본적으로 비과세를 다 빼고요. 거기에 6%만큼 적용해가 곱하기 1 마이너스 55%. 이거는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납부와 금액이 나오더라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뭐 프로그램이 다 해주긴 한데 그래도 수기도 이렇게 이제 어떤 원리인지 알고 계셔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25만원에 15만원 빼고 6%에다가 45% 적용하면은 2,700원이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소득세는 얼마예요? 2,700원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1번에다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62번입니다. 주식회사 JB사원 비잔티 마크 스펜서는 2024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까지 재직 중이다. 다음 중 근로소득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하도 한국 사람만 나와가지고 요새는 외노자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비잔티 마크 스펜서 이 사람은 독일 사람으로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독일인이에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입사를 했대요. 자, 한번 봅시다. 자, 보니까 자, 다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총 금액 얼마? 1560만원. 그래서 6개월치 근무해서 1560만원. 그 다음에 상여는 300만원 받았고, 근데 야근 수당이 지금 이 사람이 만약에 생산직이라 하더라도 일단 그 월정액은 일단 210만원 다 초과를 합니다. 왜냐면 6개월치 근무를 해도 300만원씩, 아니다, 6개월치 근무를 해도 210만원이 넘어요, 게다가. 그렇기 때문에 1560만원에서 해가 6개월치만큼 계산해도 260만원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10만원 월정액 이미 넘어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생산직이라 하더라도 야근수당은 못 받아요. 과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1560만원, 300만원, 다시 200만원. 그 다음에 식대 60만원. 사내 식당에 밥 주고 있어요. 밥 주고 있는데도 이제 간식비로 이제 주는 거죠. 간식비로 주면서 이렇게 딱 10만원 딱 얹어주는 거예요. 매달. 그래서 이거는 과세입니다. 비과세 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2120만원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국 음식이랑 좀 안 맞으면 외국인 분들이 이렇게 이제 간식비도 주는 회사도 있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남해 독일 마을 가면은 뭐 슈바인 학센 뭐 이런 거 드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뭐 맥주 축제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독일인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 한국 음식을 안 맞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물건을 이제 점심을 이제 제공해 주면은 이제 갖다 내버리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간식비로 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과세입니다. 자, 그래서 2120만원이고요. 근데 근로소득 금액은 얼마냐? 자, 이 부분에 해당이 되죠. 1500만원, 3000만원 이하. 그래서 15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5%예요. 그래서 계산기를 한 번 더 이용을 해주시면은 2120만원에서 1500만원 초과 금액을 빼주면 되고, 그래서 얼마냐면은 620만원에 15%만큼 계산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게 얼마 나올까요? 그렇죠. 93만원에 750만원만큼 더해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843만원이 마크 스펜서님의 근로소득 금액이 되더라. 또 이렇게 이제 모아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소득 금액 얼마? 정답은 3번 843만원이더라.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63번입니다. 주식회사 JB사원 김용현의 인적공제이다.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김용현입니다.
본인 41세. 뭐 당연히 공제되죠. 나강희 사업소득 85만원. 유튜브 크리에이터. 다른 소득은 없다. 오, 저보다 많이 받네요. 저도 4월달부터 수입 받기 시작했지만 저보다 많이 받네. 85만원이다. 근데 남편이 9천만원이면은 와이프님 일 안 해도 돼요, 사실. 그래서 취미로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이제 올리는 거죠. 그래서 85만원이더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심심하니까 이제 취미상 이제 하는 거죠. 공제돼야 안 돼요? 100만원 이하는 공제되죠? 됩니다. 그래서 김운영 8세 소득 없음 초등학생 맞죠? 공제되죠? 그 다음 나영은 아버지 아니다 나강희의 아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공제 상태죠. 양도 소득 금액이 100만원 100만원 이하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강희의 친무도 기본 공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기본 공제는 이제 총 4명 그래서 150만원에 4명 그래서 얼마냐면은 기본 공제 600만원이 되고요. 그래서 기본 공제는 60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추가 공제는 경로 우대 공제 하나만 됩니다. 그래서 100만원 그렇기 때문에 얼마? 700만원이더라. 이렇게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3번이다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64번입니다. 다음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1번 개인이 사업적으로 부동산 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거는 맞아요. 왜냐면은 사업적으로 인한 부분은 양도소득이 아니고요. 사업소득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그 부동산 자체가 자기의 상품이자 이제 판매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봐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않은 부분도 맞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양도란 매도, 교환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맞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물건 넘기는 거 이제 이런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주권 상장 법인의 주식 양도에 대해서는 장래 거래는 대주주, 소액주주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입니다. 자, 장래 거래에는 이제 대주주죠. 대주주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맞아요. 소액주주는 그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하죠. 그러니까 대주주는 양도소득세 과세하지 않는 게 맞지만 소액주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4번 양도 시기의 원칙은 대금 청산한 날로 한다. 그 중에 이제 빠른 날 있으면 빠른 날로 하시면 되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건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65번입니다. 주식회사 JB는 2024년 11월달 상여금을 2025년도 1월 10일에 지급하기로 결정합니다. 주식회사 JB는 2025년 1월 10일에 지급 결정하기로 한 원천세 기속 및 신고는 언제 해야 되는가? 입니다. 이 문제 그 세무 2급 118회에서 출제된 문제를 제가 생각이 나서 이제 본또 왔는 문제예요. 좀 이제 현실적으로 좀 빡친 문제이긴 한데 자 봅시다. 이 문제는요 특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자 11월달 12월달을 급여 지급을 안 했다 했을 때는요 기속 자체를 12월달로 기속을 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특례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만든 문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전산세무 2급하고 1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 달에 시험 쳤는 실기 문제도 이 문제가 지금 출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도 이 문제를 좀 알아야 된다는 판단하에 이제 한번 작성해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1월, 12월 달 급여를 안 줬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속을 12월 달로 해가지고
신고하는 게 특례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속은 언제냐면은 11월 말이 아니고요. 12월 말로 잡아야 돼요. 12월 1일부터 12월 말로 하고요. 그래서 신고 납부는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잡아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부분 몇 번? 65번의 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66번입니다. 주식회사 JB는 연말정산 실시하기 위하여 회계사무소에 문의합니다. 연말정산 하기 위해서 신고 납부 기한은 언제까지냐? 물어볼 수 있는데 좀 이제 현실적으로 좀 싸가지 없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 거는 인터넷 보고 찾아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몰라서 물어보는 사람도 진짜 많고 의지할 때는 이제 회계사무소나 세무사무소에 이제 많이 물어보는 편이죠. 마침 이제 제가 촬영 일자가 2024년 12월 18일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기도 얼마 안 남아서 이 문제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봅시다. 언제까지 해야 돼요? 연말정산 실시는 2월분 급여 지급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2월분 급여 지급 시 언제까지? 3월 10일까지 신고 납부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뭐 한참 이제 연말정산 알바생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관심 있으면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사무소에 문의했더니 몇 월 며칠까지? 3월 10일까지 신고하면 돼요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67번입니다. 주식회사 JB 소속 이영갑 차장은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 회계 담당자인 홍진석 대리에게 물어보기로 합니다. 다음 중 올바르지 않은 답변을 한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예. 어제 만들었는데. 예, 어제 이거 글 적는 것만 좀 신경 썼거든요. 그래서 위에 건 신경 안 썼네요, 제가. 예전에 이거 이제 그 모의고사 보면은 접대비 관련 세무에 관련된 그런 이제 질의응답 같은 그 문제를 만들어 본 적 있어요. 네이버 이렇게 지식인 같은 걸로. 근데 이번에 딱 생각해가지고 이제 연말정산도 시기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제가 이제 촬영 일자가 아까 얘기했듯이 12월 18일이고 연말정산 시기가 설날 끝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회의관리 시험을 준비를 할 때 한번 이런 문제도 안 나오겠지만 당연히 출제 안 하겠지만 그래도 알아두시면 또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이걸 말로 한번 작성해 봤으니 많은 관심 한번 보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실제 대화예요 이거는. 자, 봅시다. 이영갑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대리님, 물어볼 게 있습니다. 연말정산 관련인데 질문 답변 가능할까요? 실제 이제 다른 부서인 경우에는 이렇게 존댓말을 쓰긴 쓰는데 친하면은 이제 홍대리 네 물어볼 거 있는데 답변 좀 해줄 수 있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홍진선 대리가 이러죠. 안녕하세요 차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영갑 차장,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제 질문이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로 이렇게 물어봐요. 이제 알면 물어봐요. 너 이제 궁금한 거 있거나 물어보면 진짜 물어보거든요. 저도 예전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기업에 있을 때. 자, 봅시다. 자, 의료비 세액 공제는 어떤 조건에서 공제 가능하고 공제 불가한 것이 혹시 있나요? 라고 이제 물어봐요. 홍진성 대리가 얘기합니다. 자, 1번입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는 총 급여액의 3% 이상을 사용을 하고요.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한도 적용은 없고 그 외에 700만원까지 한도 내에서 15%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총급액의 3% 이상을 써야지만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의미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3% 미만인 경우에는 공제를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한도 적용 자체가 이제 65세 이상 장애인, 그다음 본인 같은 경우에는 금액 제한 없이 그냥 내가 쓴 금만큼 전에 15%만큼 공제가 되지만 그 외에는 700만원까지 의료비 쓴 거에 대해서만 15% 세액 공제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미용 목적 성형수술 및 건강증진 보약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표현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이영갑 차장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기부금 세액 공제 중에 어머니가 종교 신자분이다. 양도소득 200만원이 존재를 해요.
공제 가능한지 궁금해요. 이제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원래 이 문제를 원래 제가 이제 불교라고 적으려 하다가 이러면은 이제 거기 계시는 이제 천주교님하고 이제 예 기독교님 왜 이렇게 좀 질타를 받을까봐 그냥 종교 신자라고 이제 적은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저는 교회 출신 아닙니다. 저는 교회 출신 아니고 이제 불교이긴 하지만 종교상 저는 원래 종교 자체는 그냥 안 믿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종교 신자분이라고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11조하고 101조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부를 해야 된다고 들었고 그 기부를 할 때 기부금 영수증을 다 나눠준다고 합니다. 교회에 계신 분들은. 근데 이제 불교에 계신 분들은 이제 요청을 해서 그 자료를 이제 해가지고 우편으로 이제 다 보내줘요. 사업자 등록증이랑 같이. 그래서 실제 이제 서류에서는 사업자 등록증하고, 그러니까 비영리법에 해당하는 사업자 등록증하고, 그 영리법인이 아닌 비영리 고유 번호증이 있어요. 그거랑 그 다음에 그 서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공제가 돼요.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안에 입력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 신자분이라 양도 소득이 200만원 존재합니다. 공제 가능한지 궁금해요.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였죠, 아까. 그래서 홍지성 대리가 얘기합니다. 나이 제한 20세 이하, 60세 이상, 소득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가능한 조건이 있습니다. 소득금의 100만원 이하. 그러니까 못 받죠. 양도소득 200만원 있으면 못 받죠. 그래서 종교 기부금은 공제 가능합니다만 양도소득 200만원이므로 공제 대상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은 된다는 의미가 되는데, 그러니까 소득 때문에 이제 공제 대상이 안 된다는 의미가 돼요. 근데 맞아요, 틀려요? 틀렸습니다. 뭐 때문에? 20세 이하, 60세 이상. 이거는 2015년도까지 해당이 되고요. 2016년도부터는 폐지된 내용이에요. 2015년도까지 존재했습니다. 16년도부터는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년도부터인가? 17년도 폐지됐습니다. 16년도까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17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나이 제한 없죠. 이제 소득만 봅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영갑 차장입니다. 아유 미안한데 나 물어볼 게 좀 많아요. 이랬더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에 그 자녀 교복 및 현장 체험학습비에 대한 한도 적용은 교육비하고 동일하게 좀 적용이 될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래서 홍진석 대리가 이제 얘기를 하죠. 교육비 공제에서는 자녀 교복 50만원, 현장 체험학습비 3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맞죠? 근데 신용카드에서는 중복 공제 가능해요. 맞아요. 근데 신용카드에서는 한도 적용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체험학습비하고 교복비 한도 적용을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틀려요? 맞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웬만하면 한도 적용 받는 게 별로 그러고 보니 있었나?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영갑 차장.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우리 그 퇴직연금하고 개인연금 가입했는데 배우자가 가입을 했어요. 근데 일하지 않고 좀 소득은 없고요. 공제 대상이 좀 될까요? 이제 홍기서 얘기하죠. 본인 아니면은 못 받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영갑 차장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홍대리님의 답변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연말정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에 올바르지 않은 얘기한 사람 몇 번이에요? 그렇죠. 2번에 해당하는 부분이 틀렸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68번입니다. 다음 중 소득세의 예정 신고 납부 대상자로 오른 것은 입니다. 자, 봅시다. 자, 1번 이자 소득, 배당 소득 합쳐서 1,500만원의 소득. 이거는 뭐 분리과세 가능하죠. 그 다음에 2번 일시적으로 수령한 지상권 및 지역권. 뭐 이거는 금액이 안 적혀 있는데 기타 소득에 대한 부분은 예정 납부가 없어요. 그 다음에 3번 분식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김영관님. 이거는 사업소득이죠. 그 중간 예납은 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65세 이상 국민연금 매달 수령하는 원영지. 이거는 이제 그 연금소득이죠. 연금소득은 그 예정 납부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올바른 거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69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특징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 문제는 80번까지 부가가치세 문제입니다. 자, 1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매매할 때 부과하는 조세이며 일반 소비세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물건을 매매할 때 이제 하는 게 그 부가가치세 내는 특징이 되죠. 사람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하는 거는 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 2번 부가가치세의 공급은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 3번 단위세율을 적용하면 10%입니다. 10%죠. 그 다음 4번 인세에 해당하며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감정세다. 맞아요? 그렇지. 맞을 수도 있죠. 근데 답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인세가 아니고 뭐예요?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걷어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물세라고 불러요. 물세. 그렇기 때문에 이에 올바르지 않은 거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0번입니다. 다음 중 사업자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사업자입니다. 자, 1번 과세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로 분류한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과세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분류하는 게 맞아요. 그 다음 2번 법인 사업자는 신고 납부 원칙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신고 납부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원칙입니다. 그 다음 3번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면세는 부가세 사업장이 아니죠. 뭐예요? 소득세나 법인세에 의한 사업자죠. 그렇기 때문에 3번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 다음 4번 간이가세자는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법인 사업자는 적용할 수 없다. 맞는 얘기입니다. 간이가세자는요. 법인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70번의 답은 몇 번입니까? 그렇죠.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